충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당진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내 유일의 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데요. 이에 도와 도의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시민 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이 전체 도민의 5.4%에 달하며 비율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도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충남도는 당진 시민들이 제안한 북부 간선도로 교량 설치 등 15건의 제안을 완료한 바 있는데요. 이어 당진시를 거점으로 도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을 이끌기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9일 민선 7기 2년차 당진시 시군 방문을 통해 충남도의 계획을 밝히고 김홍장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맺은 협약은 당진시를 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이끌고 석탄 화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2년간 세계 분야 8개 사업에 9조 8,750억 원을 투입하고 융복합 거점지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융복합 연계지구 등을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 3조 8,270억 원이 투입된 융복합 거점지구에는 에너지 융복합 타운을 비롯한 에너지 자립섬,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소비 복합산단, 에너지 신산업 실증특구 등이 들어섭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총 사업비 4조 250억 원이 투입되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가용자원 개발과 기존 산단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단지 등이 조성됩니다. 융복합 연계지구는 석탄 화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중대형 2차전지 시험 인증센터,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는 2조 2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전 세계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당진시의 새로운 도전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당진 시민이 제안한 총 31건의 건의와 제안 가운데 북부 간선도로 교량 설치 등 15건을 완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서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220만 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염원이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 28일 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원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도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해 지난달 100만인 서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청와대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해 4차 당정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당과 광역지자체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공동의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는데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집행 및 내년도 기본 설계비 확보,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추진 및 당론 채택, 광역교통체제 국가기본계획 반영,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한 결의 등입니다. 변재일 충북도 당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신행정 수도의 새로운 체계를 완성해 국가균형발전 초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문제도 오늘 당정 간 합의 후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차에 걸친 공동의제는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 미세먼지 공동대응,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과제,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동대응 등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은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변재일 충북도 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제1차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총의를 모아왔습니다. 도의 유일한 프로축구단인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내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K리그에 참가합니다. 이 소식을 성민주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아산 무궁화 축구단의 명맥을 이을 새로운 시민 프로 축구단 창단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지난 28일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도와 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시민 프로 축구단의 창단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장, 오세현 시장, 김영애 시의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협약 취지 설명,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구단이 충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간 20억 원의 도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투입,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구단 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받는 5년간 기업체 후원 계약 체결 등 광고 스폰서 확보, 연중 법인회원 지속 확대, 입장료 수입 확대, 시체육회 직원 파견을 통한 인건비 최소화, 우수선수 육성 발굴 및 이적료 수입 등 자립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승도 지사는 아산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내 유일의 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유소년 축구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 등 충남 축구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다며 아산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이명교 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교육청 7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안전한 충남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민식이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무인과속, 단속장비, 신호등 설치 의무화, 구역 안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 강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승도 지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등, 과속카메라, 과속 방지터, 속도 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저해 시설물 제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충남은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진행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식이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이가 안전한 충남 만들기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스쿨존 제한 속도를 모두 30km 이내로 줄이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시해 설치 당초 목표이자 수건 사항인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7일 민선 7기 2년차 계룡시 시군 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최용욱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맺은 협약은 2020 계룡 세계군 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병영체험관 건립을 통한 랜드마크와 국방 관련 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군문화 엑스포 개최 후 지속발전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계룡시의 인구는 4만 3천여 명으로 인구 7만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2만 6천여 명을 추가 유치해야 할 만큼 어려운 목표이지만 도와 손을 맞잡고 시민 유치를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룡시를 대한민국 국방수도를 넘어 세계 군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양 지사는 계룡시와 충남도가 대한민국 국방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룡시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도는 지난해 계룡시민이 제안한 총 14건의 건의와 제안 가운데 세계 군문화 엑스포 기반 시설 조성 등 8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기준 전체 도민의 5.4%의 비율에 달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금산군이 결혼 이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2019년 금산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금산학생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금산군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인 다함께하는 세상 만들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결혼 이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코자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금산군 다문화가족,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화합 한마당, 세계음식 시식회 및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축하 퍼포먼스와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해 기준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11만 7,094명으로 전체 도민의 5.4%에 달해 비율로는 전국 1위라며 도에서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이해와 공존이 넘쳐나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최근 백제부흥 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류성 근거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홍주 주류성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은 지난 22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홍주 주류성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홍주 향토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청운대 남당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백제부흥전쟁과 주류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국제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전국 사학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충절과 애향의 고장 홍성에서 삼국통일기 백제 부흥전쟁 고증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0만 국민의 뜻을 모아 환영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이해로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준 건양대학교 교수의 백제부흥 전쟁의 중심은 어디인가에 대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백제부흥군의 군사력과 병력 구성, 이노우에 나오키 교토부립대 교수의 일본의 백촌강 전투연구 현황과 가제에 대한 발표가 정동준 성균관대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됐고 최인호 청운대 교수의 홍주 주류성의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개발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안병주 향토문화연구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로서 3.1운동의 기원은 홍주 주류성에서의 백제 부흥운동과 연결되며 백제 부흥전쟁은 홍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며 주류성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백제 부흥전쟁은 600년 백제 멸망 이후 4년간 왕족과 유신, 유민들이 백제 부흥을 위해 결속해 민족국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 운동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백제 부흥 운동과 주류성에 대한 연구가 백제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큰 지혜와 가르침을 줄 것이라며 선조들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흔적과 백제 부흥 운동의 정신을 명확하게 이어가고 우리 역사문화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체계적인 백세사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채무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졸업생이 사망이나 장애로 상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령을 마련해 오는 5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증장애인인 대출자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요.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접수는 온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와 곰돌이 복지재단이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회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과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더불어 어려운 환경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사회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자리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에는 사회통합부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이우순 교수, 교육문화부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복지나눔 부문은 뷰티화장품 오한선 대표이사, 장안장애인 부문에는 이남현 성악가, 생명나눔 부문에는 주양교회 표세철 담임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1에서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과 양성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이틀간 총 6가지 주제로 10시간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마음 열기와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운동에 의해 장애와 인권, 내 안의 감정 알기, 동료 상담가의 역할,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동료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동료 지원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누리집에 접속 후 팝업 또는 활동 소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장애 여성의 고용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기본 연구과제인 장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애 남성 49.5%, 장애 여성 23.9%, 고용률의 경우 장애 남성 46.8%, 장애 여성 22.4%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에서는 장애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사점으로 적절한 임금 보장과 장애 여성에 초점을 둔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기했습니다. 기상청은 국민이 올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난 3일부터 한파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영향예보란 같은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해 상세한 기상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예보인데요. 특히 이번 한파 영향예보는 지역별 기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시설물과 수산 양식은 동파 가능성과 저수온 정보를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 단계를 차별화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는데요.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과 활동 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이 개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2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와 편의 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역사의 기본 도면과 함께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활용한 이동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며 발빠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승강장의 탑승 위치별, 승강장과 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서관이 전국 대표 도서관 중 최초로 국토부와 보건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 본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BF 인증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설계 단계와 준공 단계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의 대표 도서관 중 최초로 BF를 인증받은 만큼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가 장애와 연령, 성별과 언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